어제 우리가 했던 거를 우리 뭐 했죠? 이게 실손, 암, 네. 심장, 뇌혈관, 실손, 후유장애, 암, 치과보험, 암, 또요? 뇌출혈, 뇌심, 뇌심, 그다음에 후유장애, 후유장애, 화재보험, 화재보, 치과, 치아보. 오늘은요, 그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네. 조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운전자 보험으로 너무 오랜 시간을 끌면 안 되긴 하거든요. 고객님을 만났을 때 이 운전자 보험은 요즘에는 자동차 보험 필수 보험이다 보니까 없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아직도 없는 분들도 있고, 네, 보세요. 문제가 많으시네.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도대체 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필요해요? 이런 형사상 갑자기 사고 났을 때 이제 형사상으로 행정상이나 어디 가요? 어디가? 운전자보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형사 합의금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고객님한테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하고 왜 뭐가 달라요? 그건 이건 필수 보험이죠. 네. 그 다음에 남을 배상해 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형사 합의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합의금이 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의 경제 상황을 지켜주잖아요. 내가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여기에 운전자 보험은 합의금은 사실 얼마 안 비싸요. 녹음. 말씀하세요. 네. 운전자 보험은요. 운전자 보험은 10,000원대로 가입할 수 있죠. 10,000원대로 가입할 수 있는데 운전자 보험의 꽃은 사실 합의금이 아니에요. 지금 합의금이 2억까지 되고요. 교통사고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죠. 변호사 선임 비용이 5천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인 벌금 3천, 그 스쿨존까지, 그리고 대물 500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육주미만도 있죠. 그 다음에 비탑승중도 이제 생겼어요. 그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비싸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비싸지는 않고요. 요거 말고 자동차 부상치료비가 제일 비싸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자부치라고 불러요. 자부치.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7만 원 냈거든요. 눈탱이 많이 나고 솔직히. 그러니까 사고 네. 살짝만 나면 그 한의원에 가면 뇌진탕 있다고 해서 가면 뭐 얼마 50만 원인가 얼마 해준다고 가기만. 50만 원 받으셔도요. 이거 10,000원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네. 몰라. 어떡해. 진짜요? 네. 이거 들어가도 10,000원대 정말 2급이라고 하더라도 직업급수 높아도 1만원대 영업용 아니고서야 10,000원대로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운전자 보험은요. 운전자 보험은 직업급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는데요. 영업용이 아니고서는 보험료가 다 비슷해요. 그래요? 진짜 다 비슷해요. 영업용도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상 치료비 14급일 때가 영좌예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11급이 뇌진탕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거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게 뇌진탕인데요.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고 고객님들이 이야기는 해요. 그래도 일반원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운전자 보험의 꽃이라고 부르는 게 요거 때문이에요. 10,000원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금감원에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너네 너무 이상해. 어떻게 이렇게 뇌진탕 소견을 잘내? 하고서 병원을 지정을 집중해서 뭐라 그러지? 예전에 교통사고 많이 입원하는 병원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조사를 나갔었어요. 엄청 많이.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에 어디 진짜 많이, 서울에 어디 구별로 해가지고 여기 병원은 집중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가면은 다 고객 점검, 병원 점검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뇌진탕 소견을 잘 안 내주게 바뀌었죠. 자, 요즘에 실제로 잘 안 내줘요. 안 내줘요? 네. 막 거기서 막 오바이트하고 의사 앞에서 진짜 어지러워 죽겠다고 쓰러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의 차이는 실제로 둘 다 필요한 게 맞아요. 네. 뒤쪽일 거예요. 제가 거꾸로 저기 해가지고 아마 딱 뒤집어서 그쪽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보험의 영역은 민사상 책임인 거고 운전자 보험의 영역은 행정상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사 합의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 빨리빨리 그쪽에 있을 건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잘 안 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즘에 우회전 기준도 생긴 거 아시죠? 우회전? 네. 일시정지. 맞아요.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통법이 2, 3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요. 다른 보험은 20년 갱신이 있고요. 또 30년 갱신이 있고요. 비갱신이 있잖아요. 운전자 보험도 실제로 비갱신도 있었고요. 갱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21년도인가 하여튼 그 몇 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만기로 바뀌었어요. 몇 년 동안 기억이 안 나는데 변천사 보면 거기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외우는 게 몇 년 몇 월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게 뒤죽박죽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로 딱 보여드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만기 시점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금감원에서 교통법도 자꾸 바뀌고 80세가 넘어가면 운전을 잘 안 하잖아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맞거든요. 교통법도 2, 3년에 한 번씩 바꾸고 근데 거기 있는 증권에 지금 있는 새로운 교통법을 넣을 수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님한테 예전에는 그 합의금이 3천이었어요. 3천이었는데 지금은 2억이잖아요. 그러면 3천 있었던 사람들은 옛날 거 유지하면 손해잖아요. 똑같은 10,000원인데. 그러니까 2억을 여기다 넣고 싶은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지를 하고 갈아타야 되는 시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씩 바꿔줄 거잖아 라고 해요. 그리고 80세가 넘어가면 운전 잘 안 하잖아. 그거 아세요? 교통사고로 내는 사람 중에 70세 이상이신 고령이 70%인가 80%래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그 이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비중을 따지면 고연령층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돈도 주잖아요. 아시죠? 운전면허 반납하면 그래요? 돈도 줘요. 지금 젊은 나이 때 말고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80세 넘어가면 운전 잘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는 만기로 바꿔라고 금감원이 바꿔버렸어요. 모든 운전자 보험을.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고객님이 이거 갱신으로 짜주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 그 어떤 다른 신인분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운전자 보험은 갱신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랬어요. 왜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계속 설명을 했는데 왜 없냐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래요? 운전자 보험은 만기밖에 없어요. 갱신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운전자 보험은 갱신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기 상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딱 그 두 가지예요. 교통법 바뀔 때마다 자꾸 바꿔주고 이거를 만기보다 갱신이 비싸겠죠. 그 다음에 만기보다 비갱신이 비싸겠죠. 그러니까는 이 80세가 넘어가면 운전 안 하는데 왜 너네 비싸게 손해를 거기다 다 측정해놨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만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되게 저렴해요. 실제로 운전자 보험 10,000원이면 가입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상품을 알아야 돼요.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외우지 마시고 변천사를 갖고 다니세요라고 했던 게 다 이런 거예요. 모든 게 다 변천사가 있어요. 그냥 옛날 게 다 모든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실손 의료비도 변천사 있고요. 운전자 보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뇌심도 당연히 있고요. 예전에 암은요 실손의료비 변천사는 어저께 대략적으로 설명해드렸죠. 그리고 암도 변천사가 있어요. 예전에 유사암을 일반암으로 지급했던 때가 있었어요. 유사암. 갑상선암 대표적인데요. 지금도 아니요, 지금은 지금 따로 떨어져 있죠. 아예 떨어져 있어요? 네. 손해보험사도요? 네. 일부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팀장님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라는 거는 이제 안 먹혀요.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 옛날에는요 유사암을 일반암으로 포함하고 있었던 시절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게 제가 가입하기도 전이에요. 하다 보니까 갑상선암에 걸리면 네. 막 저기 여자분들이 갑상선암 많이 걸렸으니까 네. 요즘에 남자도 많이 걸리지만요. 네. 일반암 진단비 막 5천만 원 받고 1억 받고 이래가지고 차 바꾸고 뭐 집 거기 이사 가는데 평수 돌리는데 보태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 아는 분이 실제로 이랬었어요. 갑상선암 진단비를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차도 바꾸고 가전제품도 바꾸고 막 이랬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뭐야? 이랬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거 뭐 착한 암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착한 암이라는 건 없어요. 착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왜 그랬냐면 지금 통계상 갑상선암으로 치료가 되면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100%라고 했잖아요. 생존율이 하다 보니까 이 갑상선암을 그 생명사에서는 이렇게 쪼개버린 거예요. 일반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소외감, 그 다음에 유사암 이렇게 또 쪼개요. 그래가지고 일반암이랑 소외감은 뭐예요? 유사암은 갑경기제고 이거는 자유방전이라 그래가지고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소외감으로 쪼개요. 그런데 여자들이 자궁암 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유방암 걸릴 수 있죠. 방광암 걸릴 수 있고 전립선암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 걸리는 이런 거, 여자들이 잘 걸릴 수 있는 거는 다 소액으로 빼버린 거예요. 5천 있어도 500밖에 안 줘요. 유사암도 500밖에 안 준대. 그러니까는 아니 뭐야 내가 1억을 가입해서 1000밖에 못 받아 이렇게 또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하다 보니까 또 이제는 유사암만 일반암하고 유사암만 쪼개는 이제 시대가 와요. 예전에는 또 잠깐 2018년도 후반부에 일반암하고 유사암하고 1대1 비율로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잠깐 왔었어요. 2019년 중반까지만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 기간 1년 안 되는 시간 그 기간 동안에 1대1 비율로 5천 가입하면 5천까지 가입할 수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못 깨요. 가입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고객님께 해지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객님한테 유리한 상품을 해지시키지 않아요. 해지시키면 큰일 납니다. 운전자 보험 중에서도요 방어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방어비용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거든요. 요게 300하고 뭐 500까지 가입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변호사 선임 비용인데 요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지급이 되는 보험이었어요. 그냥 벌금형만 받아도 나와요. 하다 보니까 요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변호사 선임 비용이랑 안 겹쳐요. 안 겹쳐. 그러니까는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방어비용이 있다. 그러면 그 증권은 옛날 거라는 건데 그거를 마구잡이로 해지하시면 안 되는데 고객님이 예를 들어 주부예요. 운전도 잘 안 해. 방어비용이 뭔지도 몰라. 그런 분들한테는 질문이라는 걸 하는 거죠. 고객님 방어비용이 땡땡입니다. 근데 혹시 사고 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왜냐면 이거 변호사 선임하는 시점까지 가야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교통사고가 나면 변호사 선임 바로 하나요? 요즘에야 그냥 14급일 때도 변호사 써도 돼 라고 하지만 거의 다 보험회사끼리 끝나잖아요. 하니까는 요 담보가 있더라도 안 쓰는 거죠. 안 쓰다 보니까 고객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객님 이런 게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활용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월급 내고 있는 이 비용이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다 한 번이라도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안 건드려도 된다는 거죠. 직업에 따라서 좀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암의 변천사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뇌도 심장도 예전에 뇌출혈밖에 없었죠. 네. 잠깐 뇌혈관이 2009년 10년 그때 잠깐 나왔었어요. 잠깐 나왔다가 뇌출혈로 바뀌어요 다시. 그리고 뇌졸중이 나오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뇌혈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도 급성 심근경색밖에 없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허혈 심장이 나오기 시작했다가 지금 심장 근육까지 보장해주는 심장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후유장애는 일단 똑같았어요. 화재보험도 진짜 잘 안 바뀌는 보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인이 10억까지 보장이 됐다가 20억까지 보장이 되는 걸로 이제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요거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은 누수담보를 되게 많이 넣어요. 누수담보가 기본으로 저 이제 그 손해보험사에 있었을 때는 50, 100 많으면 이렇게 됐었거든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한 회사가 있고 대신해서 되게 많아 보이죠? 대신해서 본인부담금이 10%예요. 그럼 100만 원까지는 본인부담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이 그럼 되게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만 일찍 발견해가지고 화장실만 누수가 됐다. 아랫집이. 그러면 사실 벽지만 갈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안 들어요. 100만 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크게 사고 나면 크게 누수가 일어나면 거실까지 완전 쭉쭉 번지면요. 쭉쭉 번지면 요거는 완전 효용성이 높은 거죠. 저 집에 그 아파트 밑에 층에 물이 새가지고 밑에 집 이 이야기를 안 해서 700만 원 정도 수리비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거 되게 좋게 먹히는 거예요. 이거랑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랑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아보험은 뭐 크라운 임플란트 이걸로만 많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요즘에는 간편 치아라고 나온 게 있는 거고. 간편 치아도 나왔어요? 네. 치료력이 있으시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치아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히스토리가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운전자는 어쨌든 12대 중과실로 사고 날 확률이 높잖아요. 많죠. 많죠. 네. 그 중에 12대 중과실 중에 조금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뭘까요? 앞지르기랑 신호위반. 맞아요. 신호위반. 신호위반이 제일 많아요. 신호위반 하면서 같이 하는 거 뭘까요? 중앙수침. 아니요. 앞지르기. 과속. 과속. 그 신호위반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과속. 밟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많다고 해요. 네. 원장님 이거 횡단보도 사고가 네. 횡단보도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몇 미터까지 보호받는 거예요? 횡단보도 끝 경계선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횡단보도 사고 뭐 이야기하기 나름이겠죠. 횡단보도가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지역별로 틀린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기준이 똑같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교통법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쿨존이 있잖아요. 네. 스쿨존이랑 요즘에는 그 초고령 사회에 맞게끔 생긴 게 있거든요. 뭐가 생겼는 줄 아세요? 스쿨존 말고 스쿨존은 미성년자 기준이잖아요. 네. 요즘에는 노인 도로가 따로 생겼어요. 네, 네, 알아요. 네. 30km. 맞아요. 그게 생겼어요. 그것도- 거기서도 똑같이 여기서 그게 적용이 되는지까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30km 이하로 다니라고 써 있잖아요. 네. 20km인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기도 또 넘어가면은 또 이제 법이 또 뭔가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이제 교통사고가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고가 많다. 어쨌든 그러는 거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화재보험의 차이가 나와요. 일반 화재보험하고 아니 제가 지금 드려서 뒤쪽에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은 상품을 진짜 너무 모르셔가지고 많은
많이 상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법이 아니라 상품을 파헤치고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모르면 고객님이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고객님이 더 많이 알면 팀장님 당황하거든요. 화재보험을 고객님들이 저 1년짜리로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1년짜리로 하면 수수료 차이도 있지만요. 고객님한테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 화재보험이 더 좋습니다. 20년짜리가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파트도 그렇지만 공장도 그렇고요. 일반 가게도 그렇고요. 장기가 더 좋단 말이에요. 이유는 일반 화재보험은 비례 보상이 돼요. 1억을 가입했으면 그거의 몇 %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몇십 %까지만. 근데 장기 화재보험은 실손 보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손해액만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화재보험 말고 장기 화재보험은 3, 5, 10, 15년 선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불이 나면 일반 화재보험에서는 안 받아줘요. 갱신을 안 시켜줘요. 불이 나면. 네. 실제로 저희 팀장님 중에 명절 때 얼마 전 명절 있잖아요. 그때 가게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일반 화재로 가입하시려고 했던 걸 이 자료를 가지고 고객님한테 장기 화재보험으로 가입을 시켜놨어요. 근데 진짜 불이 난 거예요. 가게에서, 식당에서. 막 고기를 잔뜩 명절에 사람 올 거니까 고기를 잔뜩 이제 해놨는데 위에 저쪽에서도 합선이 됐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불이 잔뜩 난 거죠. 네. 그래서 명절 내내 거기 가게 운영을 못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증권을 제가 같이 보면서 와, 이분은 내년에 안 받아줄 뻔했는데 다행히 장기로 하셔가지고 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도 지급해야 돼. 그게 실화잖아요. 실수로 화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험금도 지급해야 돼. 내년에 빼박으로 갱신이 아니라 연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유지해야 돼. 야, 이 고객님은 진짜 정말 다행이셨다고, 운이 좋으시다고. 제가 3년 지나서는 가입이 되는 건가요? 될 수도 있는데 심사 타요. 실제로 심사 타요. 보상 많이 나가면 안 받아주기도 해요. 실제로 여기 그 가게에서 조그만한 가게였어요. 근데 1억이 넘게 그게 나왔어요. 거기 견적이 1억이 넘게 나왔어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평수가 크지가 않은데도 요즘에는 다 저기 터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엄청나대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스탠드 에어컨도 또 있고. 그리고 또 테이블 뭐 이런 거는 뭐 그거 별것도 아니었는데 막 진짜 이런 기계들이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동산들이 엄청나서 어쨌든 진짜 잘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소멸이나 환급을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인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죠. 대인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막 거기 직원이나 손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흡입을 할 수 있잖아요. 연기를요. 그러면은 일반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선택해서 당연히 지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모바일 청약은 상관없고 그 다음에 월납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고객님이 불이 났을 때 회사에서 실손 보상하냐 비례 보상하냐 그 다음에 연장이 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 네. 화재 보험보다 이제 저는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